안녕하세요.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가장 효율적인 복습 방법 3가지와 비효율적인 방법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. 학생의 경우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입시 시험을 준비하는데, 대비하는데도 당연히 공부한 내용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. 어른들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한 내용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공부한 내용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. 그런데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데요. 대표적으로 효율적인 복습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시험,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라 합니다. 이를 증명하는 최근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. 2006년 미국 대학에서 실험한 내용인데요. 짧은 에세이를 주고 2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첫 번째 그룹은 에세이를 한 번 더 읽게 했고요.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각각의 그룹을 또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각각의 그룹에 첫 번째 그룹은 5분 후에 시험을 보게 했고요. 두 번째 그룹은 이틀 후에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. 세 번째 그룹은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. 실험 결과는 참 재밌게 나왔는데요. 5분 후에 시험을 보게 한 그룹은 당연히 2번 본 그룹의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았는데요. 이틀 후에 시험을 보게 한 그룹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하이라이트는 일주일 뒤에 시험 본 그룹들 간의 성적이었습니다. 2번 읽었던 그룹은 일주일 뒤에 시험을 봤더니 40%의 정답률만을 나타냈고요. 그냥 단순히 한 번 더 시험을 봤던 그 그룹이 일주일 뒤에 시험을 봤더니 정답률이 무려 60%였습니다.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 시험을 봤던 그룹이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즉, 어떤 게 맞았고 틀렸는지 확인 작업이 없었다는 거예요. 만약에 이런 확인 작업까지 했었다면 이 정답률 차이는 훨씬 더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. 이외에 다른 여러 실험에서도 이런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. 왜 시험과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더 효율적이냐 하면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억에 관한 뇌의 작용을 이해해야 합니다. 공부법에 관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알고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, 즉 입력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,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한 내용을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는 출력, 인출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입력과 출력, 인출 중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면 바로 밖으로 끄집어내는 인출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공부를 할 때, 복습을 할 때는 반드시 문제풀이, 퀴즈, 시험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. 이게 여의치 않다면 암송이나 요약을 통해서 입력했던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내용을 반드시 집어넣는 것이 공부 효율을 높이는 비결입니다. 두 번째 효율적인 복습 방법은 분산해서 나눠서 공부하라입니다. 외과 의사 인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내용입니다. 외과 수술 수업이 있었는데요. 이 수업은 수업을 받고 실습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. 2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첫 번째 그룹은 4번 수업을 연속으로 듣게 했고요. 다른 한 그룹은 이 4번의 수업을 일주일 간격으로 듣게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 2그룹을 테스트해 봤는데요.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압도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4번 수업을 들었던 그룹이 성적이 좋았습니다. 이 실험은 하루에 어떤 과목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분산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. 즉, 한 과목을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4일에 나눠서 1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공부뿐만 아니라 악기, 미술, 운동, 예체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. 악기 배울 때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것보다 같은 1시간이라도 15분씩 나눠서 일주일에 4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. 기억하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세 번째 효율적인 복습 방법은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.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입니다.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수학 수업이었는데요. 쐐기 모양, 타원체, 반원추, 구상원추, 이름만 들어도 잘 모르겠던 이런 도형 부피를 구하는 수업을 했습니다.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. 첫 번째 그룹은 몰아서 하는 예 도형을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도형 배우고 문제 쫙 풀고, 두 번째 도형 배우고 문제 쫙 풀고,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.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도형 한 문제 풀고, 두 번째 도형 한 문제 풀고, 세 번째 도형 한 문제 풀고, 이런 식으로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.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룹, 즉 도형 배우고 문제를 쫙 푼 그룹이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. 한 89% 정도였고, 이렇게 사이클로 공부했던 그룹은 60%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. 일주일 뒤에 이 두 그룹을 비교했더니 이렇게 사이클로 공부했던 그룹의 정답률은 63%인 반면에 각계격파로 했던 그룹들의 정답률은 20%로 떨어지게 됩니다.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.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과목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한 과목을 공부할 때도 좋다는 의미입니다.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월요일은 국어, 화요일은 영어, 수요일은 수학,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루에 국어, 영어, 수학을 이렇게 분산해서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. 효율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복습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. 최근 2008년도에 실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. 짧은 지문을 주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첫 번째 그룹은 한 번 더 지문을 읽게 했고요. 두 번째 그룹은 한 번만 읽게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바로 시험을 봤을 때는 당연히 두 번 읽은 그룹의 성적이 더 좋았는데요. 몇 시간 뒤에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두 그룹 간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.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복습 방법은 효율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두 번째, 대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복습 방법은 인강이나 학원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. 이것은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인강이나 학원 수업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복습할 때 인강이나 학원 수업 듣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. MIT 대학에서 실험한 내용입니다. 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몸에 센서를 달았습니다. 뇌가 활성화될 때 그것을 감지하는 센서인데요. 일주일 동안 이 학생을 추적했더니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잘 때도 이 뇌는 열심히 활성화가 되고 일을 했는데 뇌가 별로 활동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TV 볼 때랑 수업 들을 때였습니다. 참 의외의 결과죠.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수업 들을 때, 인강을 볼 때는 우리 뇌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단순 반복 읽기라든가 이렇게 인강이나 수업을 듣는 것을 복습 방법으로 선호를 할까요? 그거는 쉽기 때문입니다. 반복해서 단순히 읽으면 이거 다 아는 내용 같아요. 그리고 술술 읽히잖아요. 처음이 어렵지 두 번, 세 번 읽으면 쉽습니다. 그래서 이걸 내가 다 안다, 이해한다 착각하기 쉽고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. 인강이나 학원 수업으로 복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공부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. 꼭 활용하셔서 효율적인 공부, 복습하시기 바랍니다. 분명히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 효율은 확 올라가리라 확신합니다. 여러분들의 좋은 성과를 응원합니다. from now on 함께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? 구독, 좋아요는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